워런 버핏 하면 복잡한 걸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이 거대한 전력 산업 전체를 딱 하나의 이미지로 설명했는데 그게 바로 다리입니다. 되게 단순하게 들리죠? 근데 오늘 이 간단한 비유 하나가 어떻게 수십억 달러 규모 산업의 핵심 문제를 정확히 꿰뚫어 보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니, 전력망이 어떻게 다리랑 같다는 걸까요? 좀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바로 이 비유 속에 전력망의 안정성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버핏의 논리는 정말이지 너무 이제 간단하고 직관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리를 짓는데 딱 2만 파운드까지만 견딜 수 있는 다리를 원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겠죠. 당연히 예상되는 최대 하중보다 훨씬 더 튼튼한 다리를 원하잖아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안전마진. 그러니까 항상 여유분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이 원칙은 단순히 다리를 지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이 전력망에 적용될 때 훨씬 더 중요해지죠. 자, 그럼 이 안전마진이라는 원칙이 전력 산업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가 전력 시스템에 근본적으로 바라는 건 대체 뭘까요? 버핏은 우리가 전력 시스템에 요구해야 할 목표가 딱 세 가지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당연히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요. 둘째, 투자를 계속 유치하려면 자본에 대한 공정한 수익도 보장해줘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바로 충분한 전력 공급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 원칙들이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시험대에 올랐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처참하게 실패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기 이야기입니다. 버핏은 당시 캘리포니아 상황을 딱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이게 그냥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정말 냉혹한 현실이었다는 게 드러났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지사, 입법가, 똑똑한 경영진들, 수많은 전문가들이 다 관여했는데도 그들 모두가 가장 명백하고 중요한 단 하나의 원칙, 그러니까 여유 발전 용량의 중요성을 놓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의 핵심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서로 다른 두 시스템이 각각 어떤 행동을 유도하는지 그 인센티브 구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화면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두 모델의 인센티브 구조가요, 완전히 정반대예요. 자, 규제 모델을 보면 회사가 여유 발전 용량을 자꾸 만들도록 장려하죠. 왜냐?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안전망을 구축하면 그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보상받으니까요. 그런데 규제 완화 모델은 어떻습니까? 공급이 부족한 게 곧 이익으로 이어집니다. 전력이 부족해야 가격이 폭등하고 그래야만 수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버핏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짚어낸 겁니다. 규제 완화라는 것이 어떻게 기업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완전히 갈라놓았는지를요. 결국 사회에 꼭 필요한 것과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 원하는 것이 서로 정반대가 되어버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갔냐면요.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기존 전력회사들한테 발전소를 팔라고 강요한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발전소를 새로 사들인 회사들은 엄청난 재정적 압박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발전소를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사야 했거든요. 자,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예전 규제 시스템 아래에서 어떤 발전소의 장부상 가치가 원래 1억 달러였다고 쳐봅시다. 이게 기준점이에요. 그런데 규제 완화가 딱 되고 나서 새로운 주인이 된 회사들은 이 똑같은 발전소를 무려 3배나 비싼 3억 달러에 사들인 겁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은 3배나 더 큰 투자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압박에 시달리게 된 거죠. 이건 뭐 너무나 단순한 경제 원리잖아요. 자산을 3배나 비싸게 사놓고 이제 와서 전기 가격이 떨어지길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 새로운 주인들은 가격을 떨어뜨릴 게 뻔한 추가 발전소를 지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공급을 아주 빠듯하게 유지해서 가격을 높게 끌어올려야만 자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분석하고 나서 버핏이 내린 최종 결론은 뭐였을까요? 이 캘리포니아 실험에서 얻은 궁극적인 교훈, 가장 중요한 딱 한 가지 요소를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버핏의 강력한 최종 판단입니다. 한마디로 규제 시스템 아래에서 생길 수 있는 약간의 비효율적인 경영, 이런 문제들은요, 발전 용량 자체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안정성이 효율성보다 무조건 우선한다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핵심을 딱 정리해 보자면 이겁니다. 오래된 규제 시스템이 완벽하진 않죠.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더 합리적이었다는 거예요. 약간의 비효율을 감소하더라도 여유 발전 용량을 짙도록 장려하는 시스템이 결국 우리 모두의 필요를 더 잘 채워준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늘 효율성을 쫓아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연 안정성을 위해 지불해야 할 적정 가격은 얼마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효율만 너무 따지다가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을 너무 쉽게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